안녕하세요.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집값은 당연히 10억. 그렇죠? 10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취득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게 자주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취득세를 포함한 부대 비용이 꽤 들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준비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자금 계획이 펑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취득세부터 법무사 비용까지 잔금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외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건 뭐니 해도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냅니다. 이 취득세는 잔금을 하는 날 보통 납부를 하는데요. 간혹 취득세 규정을 보고 잔금하고 60일 내에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요. 잔금날 바로 준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지만 당일 소유권 이전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잔금을 낼 시점에 등기부등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그날 처리를 못해요. 그럴 때는 잔금을 내고 60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잔금날 취득세를 다 납부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잔금을 다 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잔금 낸 날 바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꽤 커요. 기사 같은 데 보면 취득세는 1%에서 3%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서브택스인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를 빼서 그런 거고요. 85제곱미터 이하, 흔히 말하는 33평 이하는 매매 금액이 6억 이하라고 하면 1.1%, 그리고 9억 이상이면 3.3%입니다. 6억에서 9억까지는 구간별로 비례세율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에서 3.3% 사이로 결정됩니다. 계산식은 예를 들면 7억이다. 그러면 7 곱하기 3분의 2 빼기 3이에요. 그렇게 취득세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 있죠.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1.1에서 3.3%가 아니라 2주택은 8.4%, 3주택은 12.4%가 부과되세요.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기로 약정을 한다면 취득세는 동일하게 1.1에서 3.3%를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규정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그 규정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2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만 면제해 주시는 거고요. 그 감면도 내가 반드시 실입주하고 3년 동안 거주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내가 전입을 안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면 취득세 감면 받은 거는 토해내셔야 돼요.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감면을 받으면 3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면 신청하세요.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라면 아까 1.1에서 3.3%가 아니라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상 되는 34평 이상, 40평대, 50평대 주택들은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집값이 10억인 40평대 아파트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3.5%잖아요. 3,5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반드시 주택자금 준비를 할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큰 금액이 바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에요.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살 때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채권을 구입하셔야 돼요. 채권의 규모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10억 아파트예요. 공시가격이 6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률이 1000분의 31이거든요. 공시가격 6억 곱하기 3.1%, 즉 1860만원의 채권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실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채권을 사서 바로 당일날 팝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는 금액 1860만원과 사자마자 팔았을 때 그 금액을 할인액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도 차손이겠죠? 할인율은 채권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날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할인율을 한번 물어보시면 되세요. 즉 채권 금액 전액이 필요한 건 아니고 사서 판 그 손해, 내가 보는 손해, 그게 실제 내가 부담할 금액이거든요. 여유 있게 채권 금액의 15%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인지세인데요. 인지세는 쉽게 말해서 국가가 받는 문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도 쓰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써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그럴 때도 인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인지세는 1억에서 10억 사이 금액이면 15만원 나오시고요. 10억 초가 된다면 35만원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취득세,
두 번째 말씀드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세 번째 말씀드린 인지세는 다 세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당연히 셀프 등기, 내가 직접 등기할 때는 발생되진 않고요. 잔금 때 아무래도 부동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혹시 서류 같은 거 잘못 받지 않을까, 등기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인 법무사한테 맡기는 거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나온 기본 보수율로 책정을 하는데, 그거는 상한선 개념이라서 법무사랑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법무통 같은 사이트에서 비교 견적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각 부동산들은 올해 거래한 법무사들이 몇 군데씩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고 법무사 비용이 좀 과하다면 조금 할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어느 정도 다 협의가 가능하세요. 이건 제 실제 사례인데, 제 부동산은 제가 셀프 등기하거든요. 당연히 전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 거를 제가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 소유가 아닌 저희 친척이나 다른 사람 것들을 제가 법무사도 아닌데 대행해서 해주면 법무사법 위반이에요. 이게 누가 등기를 접수했는지 등기소 직원들은 확인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등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는 업이 아닌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회계사로서 드리는 팁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용들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다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 샀을 때 중개수수료도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면 나중에 양도세 경비로 인정이 되세요.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 이 서류들이 없어서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가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서류를 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법무사 수수료나 중개수수료나 채권 같은 경우는 금액 확인이 어려워요. 그 서류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양도세를 더 많이 내시니까 이런 서류들은 꼭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오늘은 집을 살 때 우리가 집값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비용들은 어떤 게 있고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세금이나 부동산 거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상 송집사TV 집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